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30대 초반의 여자이고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현실이 어떻게 꿈 같던 연애 시절과는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 제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들었고 항상 공주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심술을 부리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왔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근 후 혼자 울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오늘 밤 기분 전환할 겸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라고 말하며 차를 몰고 집 앞으로 데리러 왔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이었는데 남편이 몰래 챙겨온 돗자리와 피크닉 음식들로 깜짝 야식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내가 평생 이렇게 웃게 해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같이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 다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집 탐방도 즐겼습니다. 여행 중에는 항상 제가 계획을 세우고 남편은 제 계획에 맞춰 움직이며 모든 걸 다 맞춰줬어요. 친구들은 저를 보며 정말 이상형 만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때의 남편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처럼 보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는 축복 같으면서도 큰 도전이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죠. 출산 후에는 육아에만 전념하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를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와 놀아주려 했고, 주말에는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간단히 한 잔만 하겠다며 나갔다가 새벽까지 놀다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매주 반복되다 보니 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말들이 점점 제 마음을 핥히기 시작했죠. 출산 후 10kg가 빠지지 않은 제 몸을 보며 너무 살쪄서 이제 다른 사람 같아라고 말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과일을 먹고 있으면 요즘 과일 비싸지 않아?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생활비도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출산 후에 제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는데도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이 한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찬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요즘 애엄마들도 관리 잘한다더라라며 저를 비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연락도 없이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울음을 터뜨리는 저와 통화를 하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힘들면 이혼도 생각해봐라. 내가 너 키울 때 그 정도로 마음이 부서졌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야.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어머니가 이 정도로 말씀하신 걸 보니 제가 얼마나 참다 못해 내뱉은 말인지 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이 상황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댁에도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다행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죠. 시어머니는 우선 아이는 우리가 봐줄 테니 너도 좀 쉬고 너 자신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먼저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브런치를 즐기고 카페에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며 육아와 결혼 생활의 고충을 나누고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너무 행복했어요. 평소에는 한참을 울었을 법한 영화도 눈물 없이 담담히 보며 감정을 되찾는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우울했던 기분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마음이 차츰 안정되자 제 몸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바꿔보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비상금을 털어 PT를 끊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한 동작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지만 트레이너의 격려와 저 자신을 다독이며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니 체력이 붙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식습관도 자연스레 바뀌었어요. 집에선 제가 직접 준비한 샐러드와 간단한 고단백 식단을 먹으면서 몸을 관리했죠. 결국 출산 후 쪘던 10kg를 전부 감량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 자신감이 돌아왔고 예쁜 옷도 몇 벌 사서 입어봤는데 예전의 저로 돌아간 것 같아 정말 뿌듯했어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더 활기를 띠었고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저도 남편처럼 밤에 외출을 하며 새벽까지 술 마시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섰지만 점점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지더라고요. 가끔씩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웃고 떠들며 예전의 제 모습을 찾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신나게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계속 힐끔거리던 남자가 용기를 낸 건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상황이 재미있기도 해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의 엄마예요. 아이가 있는 유부녀랍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진짜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솔직히 너무 예뻐서 그런 줄 몰랐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고 쑥스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에피소드에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놀리더라고요. 야, 애 엄마라는 걸 믿을 수가 없긴 해. 요즘 너무 예뻐졌어. 너 남편 큰일 났다. 그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올라갔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다시 빛나고 있는데 정작 내 남편은 이걸 알아주지도 못했구나라는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나도 내 삶을 즐기기로 했어.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제 태도, 변화가 남편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까지 놀고 집에 들어온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심으로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내 시간을 쓰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술자리와 늦은 외출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줬지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인 이혼까지도 염두에 두며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의 저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다이어트 과정을 SNS에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어요. 이걸 더 발전시켜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방법,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씩 풀어놓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이야기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저는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SNS에서 시작한 제 다이어트 여정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관심사였던 패션과 운동을 결합해 작은 운동복 브랜드를 런칭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제 이야기를 녹여내면서 소비자들과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며 겪었던 이야기들,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운동복과 함께 전달하니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이 왔어요. 이 운동복을 입으면 저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소비자들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뿌듯함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제품 출시 초기부터 입소문이 퍼지며 매출이 급상승했고 어느새 남편의 월급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미팅과 생산 일정, 마케팅 계획을 짜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점심시간에는 샐러드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과일 도시락을 가득 주문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과일 먹는 걸로 잔소리하던 걸 생각하면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과일을 마음껏 사 먹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과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이건 내 힘으로 이뤄낸 내 자유다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점점 바빠지면서 집안일과 육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역할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퇴근 후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지만 점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해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남편에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도와주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운동복 브랜드와 관련된 강연에 초청받아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강연장은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제가 무대에 서서 다이어트를 통해 얻은 자존감과 경제적 독립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관객석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데 강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 같아.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아내가 아닌 지금의 저를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 벅찼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덕분에 시부모님께 감사의 뜻으로 용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아이를 돌봐주신 데 대한 감사함을 담아 특별히 더 챙겨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 아내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 제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남편은 이전과 달리 가정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돕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나들이를 가자며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저를 소외시켰던 남편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니 마음 한구석에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한 모습이 진심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켰다는 점만큼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노력을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나는 지금 남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제 시간을 갉아먹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원망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현재의 제 삶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보다 제 일과 제 자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저를 응원해준 친구들과 시댁,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변화에만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